1에서 3까지 얘기를 하고 잠깐 이제 그 쉬는 시간 지금 갖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내가 직접 기출 문제 어떤 문제인지를 봐야지 이게 제 얘기가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영재원 준비하고 어렸을 때 이제 요거 하는 거 EET 수학이라고 하는데 한 1년 반쯤 됐거든요. 준비를 한 10년쯤 했습니다. 근데 시작한 게 1년쯤 반 됐는데 이 학번에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5월 14일 날 여기 가득 이렇게 차 계시던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세요. 우리 선생님도 잘 몰라. 나만 알고 이렇게 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게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명회를 그 7세? 6세 초 3까지 이렇게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식쓰기가 있어요. 좋은 식쓰기. 좋은 식쓰기도 여기 보면 좋은 식이 나오잖아요. 좋은 식의 정의는 거의 명확합니다. 이따가 보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보면은 왜 식을 잘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내용을 보면은 왜 진법이라든가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이 중요한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문제의 형태들이라든가 여기 있는 영재원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앞으로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올라가서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영재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학년이 올라가서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돼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우선 이제 제 학원의 이제 목표는 우선 퍼즐이 퍼즐은 대부분 특허가 다 제가 다 내놨어요. 제가 퍼즐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근데 여기서 퍼즐들이 많이 나오고요. 영재원에서 시험 퍼즐이 나옵니다. 교대 영재원에서 성량계 시험 나왔어요. 퍼즐에 해당하는데 그리고 이제 원리탐구는 5학년 이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좋은 식쓰기하고 정확하고 빠른 계산. 근데 물론 정확하고 그래서 빠른 마음 바쁩니다. 빠른 계산인데 이게 바탕이 되어야지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은 애들이 이제 시험지만 봐도요,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제가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요거 앞으로 가면 물어 깨집니다. 이게. 거꾸로 가세요, 이렇게. 안 되면, 이거 잘하니까 앞으로 계속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고, 식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은 우선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뭘 좋아하냐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잘하기를 바라는데 엄청 많이 하고 못할 경우가 더 많아요. 막 여기저기 막 다니셔가지고 애들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 이제 저학년들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혼란스러우면 안 되고 자기 틀이 탁 잡혀야 돼요. 어렸을 때. 그리고 공부는 5학년 때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끝납니다. 사실 공부 제대로 하면 5학년 때 어려운 이유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잘 못해서 그래요. 이따 좀 보여드릴 거. 그리고 여기 원리탐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고 여기 저학년들은 될 수 있으면 재밌게 하는데 현실과 연관성 있으면서 수학 공부 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 꿈에 도전하자는 이거는 부모님들이 좋아해서 꿈이라고 써놨고요. 애들한테 이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럼 너희들 꿈이 뭐냐 그러면은 너 이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은 답이 뭐냐면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꿈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런데 꿈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가다가 막 바뀌거든요. 근데 내가 꿈을 얘기를 해주고 뭐냐면 애들 꿈은 분명히 놀자입니다. 이거 놀자는 건데 뭐냐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면은 시간이 팍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애들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다 풀거나 엄마가 아빠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는데요. 그래도 다 빨리 풀면은 그래도 놀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식을 알아서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러면은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애들이 막 엄청나게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절대 잘하지 않아요. 팔 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 요즘에 이제 저학년들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냥 단순 계산을 이렇게 오르면서 내리면서 아는데 수학대를 하니까 전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깜짝 놀랐어요. 빼기가 소막대로 해서 왜 되는지를, 내림수가 왜 있는지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외우니까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래서 저학년 때 이제 어머님들이 영재원 주로 많이 가는 학생들이 우선은 특징이 뭐냐면 공간 감각이 일단 좋아요. 그리고 현실과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약간 느릿합니다. 어머님들 생각에 빠른 경우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 빠른 게 좋지 않냐면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 막 집어넣어서 막 문제를 풀어요. 그거는 가다가 탁 늘어지거든요. 약간 느릿하면서 엄마 보기에 답답한 경우도 있죠. 이거잖아. 엄마도 외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애들의 입장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냐.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는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시험 보면 금방 알거든요. 왜냐면 시험은 이거 8회 바퀴 시험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다 바뀌거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진법에 관한 진법, 10진법이 아닌 문제들이 대부분이 나와요. 시계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연대에서 시계 계속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놀자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식을 쓸 때도 좋은 식을 쓸 때 이거 가면 여기로 문제 풀 때를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를 풀 때 노동으로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못 풀어요. 더 어려워지면 아예 못 풉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러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바꾸거든요. 그리고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애들이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거는 아마 그 설명회 때 좋은 식쓰기에서 아마 6월 말쯤이나 7월 초에 할 거거든요. 그때는 그게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특징을 보면 우선 아까 얘기했던 요거 제가 전부 다 책을 제가 만든 책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내가 썼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아침 일찍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이라는 다른 사람들 새벽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침이라고 한 5시, 6시 되면 제가 나와요. 책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좀 스토리텔링, 제일 어려운 게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여서 이거는 한 10년 정도 걸린 게 뭐냐면 소설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2-3문제씩 계속 모아놓은 걸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이거든요. 지금 와서 이게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애들 중에서 이 따끔씩 수학공부 진도가 많이 안 나갔는데 잘하는 애들이 보면 소설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거든요. 만화책보다 소설책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만화책 그림 보이는데 글이 좀 그림이 적은 것들은 머릿속에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상상력이에요. 얘들이 그 영재성의 가장 제1번 요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건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 볼 때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봐요. 근데 그거는 쉽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길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질문 시간은 요거 이제 빨리 끝내고 나서 질문을 제가 다 여기서 받을 거니까 밖에 나가서 질문하지 마시고 여기서 질문 다 하세요.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수업 방식이나 주로 이제 1회 3시간 그 다음에 실시간 요거 뭐 줌으로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얘기도 한데 세상에 태어나서 애들한테 해줄 게 여기에 있지 않느냐 싶어요. 애들을 좀 놀게 해방시켜주려고. 이거는 또 보시면 아는데 지금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여기는 초 6하고 중1이 초 6, 중1을 예약은 많이 하실 때 별로 안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 학생들은 여기 초 6, 중1은 서울대하고요, 연대하고 이렇게. 근데 저희들 학생들 합격생은 전부 다 초 6입니다. 왜냐하면 중1은 가급적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영재원 가려면 영재원 대비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6학년들입니다. 이 중에서 참 이런 경우가 지금 한 3년 만에 한 번씩 벌어지는데 한 명 떨어졌어요. 여기 10명이, 요 9명이잖아요. 10명에서 한 명 떨어져요. 이런 일이 원래 없어요, 원래. 근데 꼭 한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내가 시험 문제 내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형태가 비슷한 때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운 애들은 엄청 쉽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다 합격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7대2, 8대2 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애들이 이렇게 안 떨어질 리가 있나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볼 때 애들 테스트 보면서 이제 물론 저한테 오랫동안 배웠던 학생들은 제가 보면 알아요. 너는 해도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근데 새로 테스트하는 애들 많이 떨어뜨립니다, 제가. 근데 합격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반 정도의 합격률이, 합격 가능성이 있을 때 제가 뽑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예 안 뽑으면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뜨렸다고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무조건 들으면 학원이야, 뭐 좋겠지만,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 애들 생고생 시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애들 왜 해요? 근데 안 된다기보다는요, 준비가 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걸 하려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했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 방식이 달라서 그렇고, 특히 많이 외워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응용 문제가 나오면 다 못 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가 나한테 배우지 않았더라도, 내 얘기를 알아듣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 쓰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건데, 식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좀 잡히기는 합니다. 여기는, 7명하고 여기 2명이 있는데, 여기 서울대가 한 특징을 한번 얘기할까요? 여기는, 여기 이 학생은 엄마가 2군데 다 내요, 다. 일주일 차이로 이렇게 하거든요. 2군데 다 내는데, 엄마가 전형을 안 내가지고 시험을 연대 못 받고, 이 학생은 서울대 꼭 가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서울대 연대 다 합격했어요. 근데 전부 다 연대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러다 떨어진다.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재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원망하지 마라 그러는데 떨어져도 괜찮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탐구보고서를 내야 되고요. 여기 탐구보고서 안 내요. 그리고 탐구보고서 쓰기 싫어서. 근데 물론 여기가 전통적으로 연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좀 공부 시키는 것도 좀 타이트하게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줌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 대신 약간 좀 창의적인 부분도 많이 하고 이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전에 이제 영재고 대비라든가 K고 대비할 때는 여기 영재고 갈 때도 내가 이렇게 분배를 해요. 여기 서울대 영재고는 서울 영재고하고 좀 가깝고요. 연대 영재고는 경기 영재고 저거 좀 가까워요. 여기는 수학 정통적인 수학, 여기는 좀 융합적인 사고들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이렇게 양쪽 다 합격할 때는 내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디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다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많은 겁니다. 그 전에는 서울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왜 두 번 다 쓸 때는 서울대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서울대 그때 18명 뽑을 때 9명까지 합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들도 지금 다 양쪽 다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우선 교대는 예전에는 20문제 객관식 단답형이 나왔어요. 단답형. 근데 작년에는 다 서술형으로 내겠다 해놓고 단답형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도형 규칙책에서 여기 보면은 도형에서 퍼즐이 나왔는데 그래서 교대 시험 볼 때는 선행이 어디만큼 돼야 됩니까? 그럴 때 제가 항상 2학년,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르면 여기 도형이 안 풀립니다. 이따 한번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요게 성량계비로 해서 성량계비 12개를 가지고 넓이가 3이라든가 4가 되는 걸 만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응용인데 근데 그것도 묘하게 제 책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쉬웠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다 서술형인데 여기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정보와 관련된 진법, 경우의 수라든가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이 요즘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심집법만 알고 있어가지고 응용력이 없어요. 근데 왜 내림수가 왜 내리는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있는데 애들이 계산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계산 이렇게 잘하는데 아니 왜 그걸 모르지?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산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 계산이 빠르다고 절대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게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내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어떨 때는 잘못 계속 암기를 하다가 걔가 좋은 머리거든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하라니까 계속 외우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퇴보를 해버렸어요. 1년 만에 퇴보해갖고 오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 친구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내가 얘기할 때 어떤 거냐면 여기 단위 분수는 애들이 이 공식도 있거든요. 공식도 있는데 공식을 내가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가르쳐주긴 하는데 그 대신 공식 말고 정통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응용 문제 싹 바꾸면 못 푼다 그랬거든. 서울대에서 여지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정통적인 방법인데 공식 이용하면 절대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절대 공식 외우지 마라. 공식은 만들 수는 있어야 돼. 하지만 기본적인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떤 경우냐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는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 대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걸 푸는 방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제가 이제 원리탐구라든가 식쓰기라든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합격을 해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따금씩 재수가 좋으려면 제가 풀어줬던 문제 그대로 나오면 연대 같은 게 뭐 그대로 나온 게 몇 개가 됐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보세요. 홀짝수 나오죠? 여기도 홀수 나오죠? 홀짝수 분석이 벌써 3개 쭉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집 테스트 할 때 홀짝수 문제 내놓으면요 거의 다 전멸이에요. 그러니 안 배우는 애들 합격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죽으라고 해도 절대 합격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진법도 나오고 진법 30법, 90법을 하는데 이거 한 몇 번 이렇게 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새로 들어온 학생 나한테 안 배우는데 합격을 했는데 그걸 계산 다 풀어가지고 다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맞은 이게 머리가 원래 뛰어난 학생들인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경우가 있고 여기 규칙도 나오죠? 규칙도 이게 암호인데 이거 얘를 전멸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여기 나온 시계도 또 진법에 해당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십지법과 관련이 있지만 진법과 관련이 있지만 응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외워봤자는 전혀 풀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여기도 보면 여기 노란색이 있는 것들은 다 입체잖아요. 입체. 도형들. 여기도 쌓기나무 제가 쌓기나무 굉장히 좋아해서 문제 내기 좋아했는데 제가 내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쌓기나무 막 수십 개 옛날에는 한 수백 개 쌓아놓고 붙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금방 하는 방식을 알면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머리에다 푸는 방식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푸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뭘 원하는가 요걸 금방 알아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머리로 이렇게 식을 잘 못 쓰면서 막 노동으로 하다가 머릿속에 돌리다가 이제 갑자기 그게 한계가 오니까 그게 이제 빨리 오는 애가 있고 또 늦게 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정보 관련한 최적화 문제 나오잖아요. 되고 최적화 문제라든가 현실 적용 문제 다 최적화 문제들이에요. 이거 그래프에서 이것도 다 최적화 문제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진법들이고 진법 최적화라든가 그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다 교과서 밖에서도 다 밖에 있어요. 근데 그건 선행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으면서 그게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 식을 잘 써야 돼요. 그것도 좋은 식을. 이게 엄마들 식쓰라니까 뭐 소설책을 막 한글로 막 쓰는데 그건 식이 아니고 소설이라고 그래요. 안 쓰는 게 가장 나쁘고 쓰는데 정확하고 필요한 것만 탁 써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본인들이 체득을 해요. 내가 감점을 계속 하거든요. 요건 쓰면 안 돼. 이건 너무 많이 써서 이건 필요 없어. 요거는 식을 뭉쳐야 돼. 여기는 좀 잘라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원리탐구에서 그걸 다 잡거든요. 그리고 선행학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데 연대 쪽이 좀 많아요. 연대 쪽에 선행이 좀 된 애도 좀 유리하고 서울대나 교대는 선행하고 거의 관계가 없고 그 대신 관계가 없다는 건 좀 있긴 있겠죠. 왜냐면 2학기까지 초등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중3 부분이 끝나야 되고 최소 중3 부분이 끝나야 되고 여기는 중3 부분이 끝나지 않더라도 루트가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KGMO는 다른 거는 제가 권하지 않는데 KMO보다는 제가 보는 KGMO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KGMO는 우선 KMO도 노동문제가 안 나오는데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KMC라든가 상대경이 실은 노동문제가 아무 의미 없이 어려운 문제가 한 3분의 1 내지 반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도 대상탄에서 막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공부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학년이 계속 올라가서 상이 높은 상 타면 오히려 역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을 잘하니까.
노동 잘해가지고 절대 안 되거든요. 노동을 못 풀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저학년 때 그 경우예술을 적용을 해서 노동으로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지금 제가 거기는 지금 특허를 좀 내고 있는 중에서 내가 얘기 안 하는데 경우예술도 한눈에 착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게 곱해서 왜 나누는 거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그림하고 숫자하고 연관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쌓이면은 공간 감각과 연결되면서 영재형으로 바로 이게 쉽게 돼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20문제 원래는 첫 회 25문제 나면 3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 20문제 줄어든 데가 1회 빼는 거 다 20문제 좀 줄어들었고요. 전용료가 만원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 날짜가 8월 20일 이거 직접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수업을 제가 하고 모의고사는 여기 평균 점수를 보면은요 그 작년에 제일 어려워 작년에 만점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죠? 평균 32.4 그 만점짜리 없고 85점이가 제일 높은 점수고 그 다음 19년도 시작했을 때 첫 1회 때 엄청 애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더라고 100점짜리 엄청 많아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랬는데 한 명 나왔더라고. 근데 왜 한 명도 없고 내가 장담을 했냐면 이따 그거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그거 못 풀어요. 노동 문제니까. 애들 보기에는 노동 문제인데 내가 보기엔 노동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이게 문제를 그 큰 학원에서 설명서를 쭉 써놨는데 그 문제를 쏙 빼놨어요. 왜냐면 그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걸 내가 이제 설명했다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인터넷에 올렸다 욕먹을 것 같아 안 올렸어요. 너 잘났다 그럴 거 봐서. 근데 이때 또 풀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그 분석을 좀 해놨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하입니다. 기하는 또 상상력과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변별력은 조합과 창의력이 있고 수와 수들이 많이 나와요. 저학년들이니까 수들. 이렇게 해서 분석을 쭉 해서 제가 이거는 모의고사 때는요. 여기는 1회차는 2022 이거 1회 이거 2회 3회 4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회부터 쭉 보면서 여기 기출문제 중에서 그거를 똑같이는 절대 안 냅니다. 이론을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더 어렵게 내요. 이론을 모르면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내면은 여기 물론 저희들은 거의 합격 가능성 하나도 오는데 평균이 훨씬 낮아요. 내가 어렵게 내니까.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또 쉽다고 그래요. 영재원도 제가 모의고사를 내면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애들은 시험장에 가면 또 쉬워 하니까.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전부 다 뭐 서술형이라고 내가 안 써놨나? 여기를 하는데 전부 다 서술형으로 해요. 그 단답형이잖아요. 근데 수업이라든가 시험은 여기서 전부 다 서술형으로 식쓰는 연습을 시켜서 공부 그 KMO 준비도 하지만 이론을 알아야 되고 식쓰는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서술형을 하고 요 단답형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낼 거고 여기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 기출문제 한 반, 내가 이렇게 새로 나올 것 같은 문제 반. 근데 KMO 문제가 묘하게 여기 있는 책 여기 있잖아요. 거꾸로 내놔요. 거꾸로. 이 풀이 방식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해서 거꾸로 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좀 잘 내기는 하구나. 그래서 노동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좋고 그냥 그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도 많고 상당히 잘 내 있어서 다른 거는 떠나서 KGMO에서 입상하고 영재원 합격하고는 거의 비례합니다. 근데 그 KGMO에서 근데 작년에 엄청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KGMO를 꼭 해볼 만하고 뭐 KMC라든가 성대경 씨를 높은 상 받았다고 뭐 잘한 거죠. 잘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별력은 없습니다. 여기는 변별력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한번 해볼 만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책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요즘에 이제 제가 관심 가는 게 여기 이거 이따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들 보면은요 그 공부할 때 보면 5학년 1학기 때 애들이 한번 확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보기에는 3학년 1학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3학년 덧셈 나오죠. 곱셈 나오죠. 나눗셈 나오죠. 그 나눗셈, 곱셈, 나눗셈까지 하면서 소인수분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이미 그 전에 덧셈 빼서 나올 때 다 교환법칙, 그 결합법칙 다 나오고요. 곱셈 나오면서 분배법칙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애들 그냥 막 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너지는 게 어디냐면 여기 중1 가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문자화식이 안 되니까. 그것도 뭐냐면
숫자가 문자로 바뀌는 것 뿐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애들이 그냥 외워가지고 하니까 숫자로 문자로 바뀌는 그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작 어려운 거, 여기 가면 인수분해거든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이제 합을 곱으로 고치는 건데, 문자가 이제 합이 곱으로 만들어지는데, 참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애들이 이제 인수분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너 인수분해 왜 해? 물어보면, 엄마가 하나니까. 아무 중요한지를 몰라요. 인수분해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인수분해도 또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분해하고 소인수분해입니다. 이 소인수분해는 원래 소인수분해 여기서 나오거든요. 중1에서 나오는데 3학년 1학기 때 알아야 돼요, 사실. 여기서 쪼개는 거거든요. 곱하기 나누기 나오면서 여기 숫자를 쪼개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내가 그 소인수분해 하는 거 저학년 때 하는 걸 내가 특허를 내놨습니다, 제가. 너 못 백, 책 하도 많이 뵙게라 지금 전부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3번 이렇게 어려운데 이 분야에서 안 되는 건 전부 저 밑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외웠다는 책임. 우리나라가 세계 그 IQ에서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유럽이 아닌데 우리 동양이 1위거든요. 보통 뭐 중국, 홍콩, 우리나라, 대만 이렇게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5손가락인데 거기에서 IQ가 가장 높은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IQ가 좋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어린애들이 이걸 이해를 해. 근데 계산을 엄청 잘하고 왔는데 빼기를 못 하더라니까. 막 수학대로 빼기를 못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것까지 알고 나면 이제 애들이 이제 펄펄 나르죠.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원은요, 이제 여기는 원리탐구인데 심화 사고 여기는 교과에다가요.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과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연결고리를 쭉 연결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6단원에 보면 곱셈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덧셈과 곱셈 간의 관계 나올 뿐만 아니라 문자와 식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교과 과정에다가 그 연결고리를 쭉 연결시켜주는 게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에다가. 그 다음 식쓰기. 근데 원래는 이게 지금 영재원 대비서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시험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영재원 대비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조합이고, 조합은 노동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동을 안 하는 것은 노동을 쭉 써놓고 규칙을 발견하고 그림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그 쉽게 푸는 방법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하려다가 좀 아직 덜 돼 있어서 한 2, 3주 있으면은 이게 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눈이 번쩍 트일 겁니다. 보고 저기 저래서 나오는 거, 저기서 곱하는 거 이런 게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합해서 여기 가서 이제 시험에 여기 현실과 연관된 문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설책 읽으면서 다 만들었던 문제들. 그리고 여기 그 위에 단계 이건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애들이 그때 한 9명 합격이 되죠. 요 출간한 때 그 해에서 4년 전에. 지금도 이게 내가 보기에 엄청 쉬워요, 문제가 이거. 근데 애들 보기엔 더 어렵나 봐요. 기본적인 그 개념들인데 그게 이렇게 엮여져 있고 그 현실과 연관시키는 이런 거니까 이거 굉장히 내가 보기엔 애들 너무 쉬워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와서 쩔쩔쩔 매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 쉬운데 K보다 훨씬 쉽죠. 근데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교대 초 4, 5인데 제가 5학년 때 합격하기를 좀 권해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와서 4학년들이 합격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빨리 이렇게 어렸을 때 와서 그런지 금방 이렇게 합격을 많이 하고, 제가 5학년 때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초 6, 중 1 되면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오는데 중1은 가능하면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따금씩 있기는 합니다. 이따금씩 있기는 한데 그냥 본인이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초 5, 6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 합격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대비해서 꼭 여기는 거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시험에 이제 여기 와서 테스트 보면 여기서 많이 떨어뜨려 주세요. 왜냐면 여기 안 돼 있으니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막 울기도 하고. 그럼 막 엄마가 하도 하면 들어오면 또 며칠 안 되니까 다 나갑니다.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니까. 이 머리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일정별 쭉 로드맵을 돼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게 원리 2가 이거 다 돼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여기 이제 기본이고 보기에는 쉬워 보입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책을 딱 보더니 일강을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애기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참만해요. 일강만 쉬워 보여요. 그것도.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11문제 중에 한 문제가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한 문제 딱 봐서 쉬운 게 암기 있으면 쉽다 그래요. 그럼 시험 떨어지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근데 절대 쉬운 책 아닙니다, 이거. 시험 보면 애들 막 다 깔아요. 막 애들 머리 터진다고 죽는다고 막 그러거든요. 1강부터 6강까지 가는 동안 애들이 막 엄청나게 머리 아파요. 근데 보기에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식을 써야 되는 방식들, 이런 것들. 어머님들 보고 책 쉽다고 하지 마세요. 애들 가지고 이거 다 거꾸로 줍니다, 이거. 원리 3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왜냐면 내가 설명하는 그 방식이 좋은 식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옛날 막 외워가지고 막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경쟁률을 써놨는데 교대는 작년에 7.8대 1이고요. 서울대는 6.3대 1인데 왜냐하면 합해져서 그래요. 합해져서 정보하고 수리하고 합해놨거든요. 연대는 8대 1. 그런데 한 명 떨어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저도 믿기지가 않을 얘기들이 이제 벌어져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가능성 있는 애들 금방 판별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아마 자세한 내용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좋은 식쓰기하고 원리탐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수학적 사고 시스템하고 이론 정립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좋은 식쓰기에 주로 초점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 식인지 아까 말로는 했잖아요. 쉬운 문제도 쉬운 문제에 적용되는데 그 문제가 어려워져도 그렇게 방식이 풀 수가 있어야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약간 방식만 바꾸면 쓸모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어야 정상적인데 가면서 계속 애들 힘들어하는 거는 잘못 배웠어요. 가면서 쉬워져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6단원이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다 이렇게 쓸모가 있어야지 그런 공부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학년 때 등식의 변형이라든가 경우의 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공간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거든요. 소인수분해 아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소인수분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입장부터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 파이널인데 이때 이거 보통 작년에 시험이 언제였냐면은 여기 있죠. 작년 일정이 연대는 9월 20일이고 서울대는 9월 27일, 교대는 여기도 9월 27일. 서울대하고 교대는 같이 보고요. 연대는 보통 일주일 빨리 봅니다. 그래서 연대, 서울대 같이 두 군데 다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둘이 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합격하고 둘 다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일정이 언제 나오냐면 한 달 한 20일 전? 여기도 보면은 9월 20일이면 한 8월 초? 이거는 추석하고 연관이 있어서요. 추석이 빠르면은 시험이 뒤에가 있고 추석이 뒤에가 있으면 시험이 빠르고 그래서 올해는 시험이 좀 약간 앞인데 어중간하게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 9월 19일하고 12일 날 볼 건지 아니면 10월 3일이나 10월 10일에 볼 건지 이거는 내가 확답을 못해요. 그래서 일정표가 나와야지 파이널 언제 시험 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땡겨지면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땡기지 않고 뒤로 밀려지면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가면 일정표가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원리탐구라든가 이걸 통해서 식 쓰는 거라고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을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좋은 식을 쓰는 거라든가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경우 애들이 풀다가 자기 멋대로 푸는 경우가 뭐냐면 새로운 이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존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풀려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이 다 허비가 돼요. 아까도 연대도 세 문제 전부 다 홀수학, 절삭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 안 배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또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홀짝수 분석은 이론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근데 쓸모가 아주 많거든요. 그게 또 다른 데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아까 얘기한 2019년에 했던 그 문제도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물리통법 하다가 여기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재 교육을 준비하는데 이제 어떤 공부 방법 아까 좀뭐 볼 것도 없습니다. 과정 중식으로 해서 좋은 식쓰기. 이런 KGM을 하더라도 좋은 식쓰기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을 줄여드니까 그러니까 방식이 중요하지 문제 답은 중요하지 않는데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 틀려도 점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이 틀린다든가 식이 잘못되면 점수가 많이 깎이는데 답이 틀리는 경우는 계산 실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방식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문제를 많이 애들 풀어가지고 애들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거 애들 잡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돼요, 기계. 공부하는 기계가 되지 이게 생각하는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하는 애들은 싫어해요. 애들 막 문제 막 많이 시키고 쓸데없이 아무 이론 없는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배우고 나서 이제 다른 문제 풀 때 X표 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나한테 엄마들 이거 왜 이러죠? 이거 X 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보기 아무 쓸모가 없다는 문제를 본인들이 알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쓸모없는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꼭 직접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뛰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이 빠르다고 해서 위로 막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지? 그리고 수학대라든가 그림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집어넣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다고 절대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약간 느릿한 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하면 처음에는 느릴지 모르는데 가면서 계속 빨라져요. 그러니까 금방 추월해 버립니다. 그 주의사항은 면역적 문제라는 게 무슨 답 공식을 외워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 없이 답만 나오는 것은 공부하는 역효과고요.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그 지나친 선행은 이거 앞에 탄탄하게 돼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 쭉 올라가는 것 망치는 행위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까 애들 XP 쳐버린다. 그거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문제 중에서 XP 차를 한 내가 보기에는 한 반쯤 됩니다. 풀 필요가 없는 문제들. 그리고 노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동으로 푸는 문제들 한 반쯤 되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물론 공부 대상 잘하니까 대상을 받겠지만 그 대신 KJ용만은 다릅니다. 거기는 금상 받으면 굉장히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장려상 이상만 받아도 굉장히 잘하는 거고 문제 보면 한 문제도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재 준비를 하면은 있지만 여기 공부의 어떤 8분 동선을 넘어서는 거여서 영재원 합격이라든가 공부를 해놓은 학생들은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요. 합격한 애들은 그 선에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학 공부가 이제 완성되어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수능에 서술형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 제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 면접 대비까지 다 해요. 인사하는 방법도 하고 이게 질문하는 방법이라든가 대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그런 연습까지 합격하면 다 이게 시켜주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식을 잘 써야 되고 가면서 처음부터 서술형이니까 그 좋은 식을 꼭 써야 되고 순서도 맞아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쓰지 말아야 되고 써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을 바탕 이론을 알면은 문제들이 막 바뀌었을 때 아무리 내가 이제 모의고사 낼 때 그러거든요. 이론을 알고 있으면 문제 막 바꾸나 다 찾아와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모두 기본적인 바탕이 원리가 터득이 돼야 되는데 저학년 때는 그게 그림하고 숫자하고 연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창의력이 생기는 거고. 애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 지금은 이제 아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애들 참 즐거워해서 좀 즐겁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하여튼 어렸을 때 천천히 많이 할 필요 없이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본적 또 금방 있다고 또 어떡하겠어. 잠깐만요. 왜 찾는데 알고 할 때 왜 옆에서 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 인물 중에 저희 입학 테스트를 이제 보는데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근데 이거 보는 이유는 우리 이제 아까 원리 과정을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 5부터 시작을 할 거냐, 4부터 시작을 할 거냐.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보기 위한 그것도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 원장님이랑 한 10분, 15분에 이제 그 푼 거 안에서 요거는 조래요, 요거는 영역별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 점수만으로는 그냥 뭐 얘가 뭐 어느 반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과정부터 시작을 하자, 뭐 그거 확정하는 거랑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입학 테스트 관련된 그 아까 뭐 재원생도 있고 뭐 오늘 보신 분도 있고 해서 그 앞에 기재사항 하나만 작성해서 저를 주시면 여기 안에 이제 일정 잡아서 테스트 이쪽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죠? 몰랐네.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선 아까 그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선 서울교대 3번 문제가 성냥개비 나왔어요. 성냥개비인데 성냥개비 12개의 넓이가 3인 거하고 4인 도형 두 가지를 만들어라. 그런데 한 가지는 애들이 잘 만들어요. 한 가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평행사변 형태로 만드니까 그건 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3을 만들려면 밑에 3개 이렇게 뭐 3개 이렇게 놓는다든가 하면서 높이를 3이 되게 3개를 이렇게 가면은 와르모 형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형태 4가 되려면 위로 높이가 여기 4개하고 2개를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는 안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겠죠. 여기 3, 4 하면 12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6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6이니까 3을 만들려면은 3개를 이렇게 1cm 가지고 2cm 가고 이런 형태로 되겠죠. 아니 그 하려면 또 이렇게 파내고 요걸 모르면은 이제 합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 1번인데 이거는 원리 탐구 딱 첫 강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벽이 홀수로 증가하면 제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그림하고 연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첫 번째 홀수가 1이잖아요. 이게 그림으로 어렸을 때 2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홀수가 3이면 2 곱하기 2가 돼요. 세 번째 홀수는 5니까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쭉 나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냥 합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규칙 찾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이게 제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 이거 시험이 언제 나올 거야. 여기 시험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답형이 나오고 여기 전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전멸? 여기 지금 뭐 규칙 찾기인데 규칙 찾기가 아니고 진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애들이 이거 거의 다 전멸. 여기 이거 참 희한하게 이게 많은 거였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거 다 외워왔더라고요. 나한테 가르쳐줘.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 저 답이 뭘까요? 몇 애들한테 물어보죠. 작년에 이거 거의 다 전멸 한 명 맞았어요. 합격생 중에 한 명 맞았더라고요. 여기는 뭐 수학 문제가 아닌데 이게 규칙 찾기인데 신법과 관련이 있는 이게 암호를 이렇게 보내는 방식은 내가 원래 영재고학 할 때 이거 했어도 이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애들은 모르죠. 답은 내가 가르쳐주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애들이 좀 운이 좋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서술형 442를 연속한 홀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사람 이거 두 가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되거든요. 이게 소인수분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440이니까 9로 나누니까 9 곱하기 49에서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이거 암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암산으로 다 거의 대부분 다 해요. 암산으로. 이런 거는 암산, 다른 거는 암산으로 하면 안 되는데 소인수분해는 다 암산으로 해서 그 배수 이론을 적용시키면 암산이 다 되거든요. 또는 10은 5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동그라미를 만나면 5, 2로 쪼개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5, 2가 만나면 동그라미 되고 여기 그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게 그게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5가 두 개잖아요. 곱하기 하는데 5 곱하기 2잖아요. 그게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이게.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10이 뭐냐 애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딱 써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10인데요.
자기들한테 너무 쉬운 걸 이해하니까 좀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냥 왜 10이냐 물어보면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어요. 아니 10이니까 10이죠. 이게 왜 10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10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요? 근데 더 이상하다고 해요. 여기에 10인데 1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0진법을 쓰니까 손가락 10개니까 10인 거죠.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0, 1, 2 쭉 가서 9가 되고 10이 되면 이게 수막대로 보이거든요. 수막대로 가서 씩 올라가면 이거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올라가고 없다라는 표시거든요. 이게 그림하고 숫자하고 이게 매치가 돼야 되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삼진법이었을 때는 0, 1, 2, 3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컴퓨터에서는 0, 1, 2가 이거거든요. 3이 이거고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몰라요. 약속 개념 자체 그림하고 숫자가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나와 있던 삼진법, 구진법 거친 거 이걸 이제 응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온 저것도 마찬가지로 진법과 연관된 걸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렸을 때 막 외워가지고 막 엄청 이 천재다 그래. 제가 보기엔 큰일 납니다. 영재 아닙니다. 아직 약간 느릿하면서 엄마 왜 그래? 답답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영재예요. 걔들을 잘 이렇게 이건 이래서 그래. 이렇게 애들 입장에서 봐야 돼. 나는 애들 입장에서 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들 아빠들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손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왜 몰라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가장 이해를 잘해요. 근데 그게 이제 커서 이런 문제가 다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제가 420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1회에 딱 나오거든요. 이거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진짜 나오겠더라고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이 소인수분해하고 이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처음에 시험에 나왔는데요. KGM 1회 때 나왔는데 100점 안 나왔던 문제라고 한 얘기고 KMC에서 똑같이 낸 숫자 바꿔서 내놨어요. 왜냐하면 뭐 문제는 내긴 내야 되는데 무슨 문제를 모르니까 똑같이 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서울교대에서는 이걸 응용해서 내서 이 사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또 어디선가 지금 아마 영재교육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홀짝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한북글이거든요. 이게 한북글. 한북글이기를 애들 배웠다 그러는데 한북글이 배운 사람은 거의 다 손들어요. 뭘 배웠어 그러니까 홀수점이 없을 때하고 2개 있을 때고 하면은 한북글이가 됩니다. 그럼 1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결론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럼 홀수점이 1개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그것만 물어보면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알아요. 1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홀수점이랑 있을 수가 홀수점을 없던가 2개 있던가 4개 있던가 6개 뭐 이렇게 짝수점으로 가는 게 그것도 홀짝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선 하나를 이렇게 그으면은 2로 표시가 되잖아요. 2를 다 모아놓으면 당연히 짝수겠죠. 홀수가 한 군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면서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기억에서 출발해 니은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끝나려면은 그러니까 지나지 않아야 될 것을 최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홀수점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홀수 하나 둘 다 홀수점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를 노동으로 그 학생이 한 명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100점짜리 한 명 나왔어. 그것도 지방에 있는 학생 노동으로 찍어서 맞춰놔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북글이기인데 예를 들어서 기억에서 출발해서 니은으로 가려면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짧은 쪽으로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홀수점, 얘들이 이해를 해야 될 홀수점은 뭐냐면 들어가서 나갈 수가 없어요. 3일이면 한 번 들어왔다가 나중에 못 나갑니다. 막히니까. 짝수점은 들어와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대부분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아무리 바뀌어도 다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애들이 알죠. 내가 수업할 때 이거만 알면 돼.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 다 바뀌어서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풀 수 있으면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아무리 문제를 많이 바꾸자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용 문제 나와도 다 풉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영재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떼겠죠. 이제 볼게요. 그러면 여기 오면 홀수점이 막히는 데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것 중에 하나 없애야 돼. 이것도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면 이것도 없애야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없애고요. 이렇게 여기가 없애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나오거든요. 이걸 노름으로 풀어요, 애들이. 근데 그건 실력이 아닌 거죠. 찍는 거지. 근데 얘들을 이거 같은 이론을 정확하면 이건 제가 최장거리도 내지만 단거리도 내고 그다음에 이보다 털더 복잡하게 막 내놔요. 그래서 모의고사 빵점 막 나오거든요. 근데 아는 애들은 다 귀신처럼 이론을 알게 되면 다 찾아갑니다. 아 얘는 합격하겠구나. 얘는 합격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봤을 때 얘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해를 하려구나 아니라는 그걸 내가 가리는 거예요. 테스트에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리고. 근데 저한테 배웠던 애들 이거 다 알거든요. 들어온 애들이 막판에 가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억울해 하지 마시라 그러거든요. 그걸 내가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볼 수가 있다. 알아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여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그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선행이긴 하지만 이것도 공간 감각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소인수 분해가 관련이 있고 대부분 다 선행 문제가 공간 감각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물어봐요. 어떤 애들이 연격을 합격을 해요? 그럼 당연히 공간 감각이 뛰어난 애다. 그리고 계산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애들인데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식을 쓰는데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걸 쓰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선행 그 고등학교가 금방 다 해버립니다. 내가 할 때 중3 애들 이렇게 하면 심화과정 할 때 이거 고등학교보다 더 어려워. 고등학교가 쉬울 거야. 그런데 에이 말도 안 돼. 고등학교 왜 쉬워요? 그런데 딱 끝나고 고등학교 딱 넘어가잖아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쉬워요?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쉽다고. 고등학교 그 새로운 이론 들어오는 개념들만 어려울 뿐이죠. 알고 나면 저학년 중학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막 문제만 풀리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를 더 못하니까 애들이 좀 지나고는 얼굴이 노랗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이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숱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저학년들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아까 했던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여기 이제 저학년들 할 건데, 전부 다 특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걸 내가 볼게요. 공부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다가, 저학년도 있으시면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책도 한 권씩 가져가실 텐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애들이 올라올 정도로 여기 백이 좀 해놨잖아요. 이 백이 요거만 놔두면 해요. 여기 놔두면 못해요. 그래서 왜 0이 생긴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 한 개에서 8개 빼라도 어떻게 빼? 아 그럼 여기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줄어들려나? 이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막 이게 설명을 여기 하고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겁니다. 이거 갖다 여기 한 개 8개 못 빼잖아. 이거 내려봐도 여기 10개가 되니까 10이 되고 여기 하나 빠졌으니까 6개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애들 금방 눈 부쩍 들어요. 그리고 한번 보자. 8개에서 8개 한번 빼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뺐어요. 3개가 나오는데? 그럼 3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또 3개를 빼니까 하나 빠져나가서 3개 빼고 3이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맞나요? 여기 하나 덜 뺐네. 여기 4개를 안 뺐네요. 4개를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기 글이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걸 애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공간 감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0으로 표시가 되고 없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이 1이 돼버린 거니까 올라가고 없다 이런 개념을 어렸을 때 사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만 하고 이 녀석아 이 멍청한 녀석아 이것도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채점인데 틀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틀리면은 여기 나와서 틀리면은 숫자 이렇게 하면 숫자 다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느리다고 화내시면 안 되는 엄마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하고 나서 이것도 등식에 올리거든요? 3번 해보고 동그라미가 뭐냐, 그러면 요 동그라미는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등식에 올리거든요, 다. 더하기 빼기 다 나와요. 3번은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럼 요걸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이런 형태들이 애들한테 익히고 나서 물론 이게 틀리면 땡 나오고 이거 순서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애들 틀리면 왜 틀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부분들이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량ገብ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뭐 3학년 거거든요. 큰 값 만드는 건 쉬운데 작은 값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근데 계속 연습 다 할 수가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예를 들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4단원에 가면 소인수분이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이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면 이거 소인수분해가 모든 계산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해야지 이걸 갖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금방 해요. 이거 할 거니까 3 이렇게 하고 뭐 아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연습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하면서 어머니도 손 안 가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채점 다 되니까. 그리고 오답노트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필요한 문제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답이 틀리면 다 나오거든요. 애들도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재밌어 할 거예요. 혹시라도 주의에 필요하시면 하시고 어렸을 때 좀 보내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오시려면 원리탐구를 꼭 하시고 영재원 하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영재원 합격을 떠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식쓰기는 확실하게 잡힙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